안녕하세요. 문화캐스터 레몬입니다. 오늘 함께 볼 작품은 토지 2부 2편 꿈속의 귀마동입니다. 이 꿈속의 귀마동이라는 제목은 2편의 15장에 있는 소제목과 같은 제목인데요. 이 꿈은 누구의 꿈이냐? 바로 김길상, 길상이의 꿈이고요. 길상이는 꿈속에서 700년을 살았다는 고독지옥에 사는 신선을 만납니다. 신선은 이곳에 혼자 살면서 저 멀리 있는 강을 건널 수 있는 말을 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신선은 길상이에게 어떻게 혼자 왔냐며 놀랍니다. 왜냐? 이곳은 항상 둘이 함께 오게 되거든요. 사랑하는 두 사람이 와서 이곳에서 말을 빌려서 저 강을 건너면 그들의 운명에는 앞으로 이별이 없게 된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주의사항은 단 한 가지. 말 고삐를 놓으면 죽게 되는 거. 그거 하나예요. 그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700년 동안 아무도 그 강을 건너지 못했고요. 짝은 헤어지고 말은 돌아온다고 합니다. 빈 채로요. 그래서 돌아올 귀, 말 마자를 써서 귀마동이라고 불립니다. 길상이는 꿈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했고요. 계속 질문을 하는데요. 신선은 요전에 딱 한 번 말이 두 필이 아니라 한 필만 돌아온 적이 있지 하고 이야기를 꺼냅니다. 아마도 여인은 고삐를 놓쳐서 죽었고 남자는 계속 여인을 찾아다니는 것 같네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 이야기를 듣자 길상이는 자신이 혼자서 강을 건너보겠다고 우깁니다. 근데 갑자기 신선의 얼굴이 우관 스님의 얼굴로 변하더니 병력 같은 소리를 내고 웃으면서 깔깔깔깔 웃으면서 여인을 찾아 헤매는 그 산에는 구천이다. 알겠느냐? 구천이 놈이야. 하하하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길상이는 잠에서 깨죠. 길상이는 병원에서 서희의 곁을 지키다가 잠깐 잠이 든 거예요. 서희가 다리를 다쳤거든요. 갑자기 다리를요? 무슨 일일까요? 서희와 길상이는 회령에 왔다가 용정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차가 뒤집어져서 다친 거예요. 다행히 길상이는 살짝 다쳤지만 서희는 부상을 입어서 급하게 병원에 입원을 해야만 했어요. 그럼 서희와 길상이는 도대체 왜 또 회령에 간 걸까요? 뭐 길상이야 서희의 거래 담당이었으니 회령을 왔다 갔다 하는 건 일도 아니지만 서희는 왜? 회령에 누가 있길래? 이건 좀 예전의 기억을 떠올리실 필요가 있는데요. 혹시 길상이가 도움을 주었던 옥인애 기억나세요? 제가 이전 편에 아주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원래 용정에서 바느질 품을 팔면서 일을 했는데 용정에 큰 화재가 난 이후에는 회령의 객주집에서 일을 거들다가 험한 꼴을 당하곤 했어요. 그런데 그때 길상이의 도움으로 번듯하진 않지만 작은 집이라도 얻고 이제는 바느질만 해가면서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이라 사람들의 입소문을 탑니다. 길상이 그 잘생기고 멀쩡한 청년이 글쎄 과부떼기라고 불러요. 그렇고 그런 사이라며? 대체 왜 그런데? 그런데 이런 소문의 당사자인 길상이가 이 소문을 말리지도 않고요. 오히려 자기 쪽에서 자신은 회령에 인연을 맺은 과부댁이 있다고 말하면서 부채질까지 하곤 했어요. 사실 옥인애는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럼 길상이가 왜 그랬을까? 글쎄요, 여러 생각이 있어요. 우선 지난 편에서 서희가 이상현에게 자기는 길상이와 혼인을 할까 한다라고 밝혔었죠. 그런데 직접 길상이에게 나 너 좋다, 나와 결혼하자, 혼인하자 이런 이야기는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게다가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아직까지 신분제의 이 잔재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상민인 길상이와 양반댁 교수인 서희의 결혼이라니요. 주변의 반대가 심하겠죠. 이런 말이 나오면서 길상이는 그동안 겪지 않아도 되었던 뭐랄까요? 양반들의 민낯이랄까요? 선을 딱 긋는 모습들 있죠? 그런 걸 보게 돼요. 그게 사람이 참 힘들거든요. 정말 덕이 높다고 생각했었던 김훈장 있죠. 이 김훈장도 신분 앞에서는 감히 어떻게 양반집 교수를 하면서 뼛속까지 양반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자신을 인정해주고 늘 칭찬해 주었던 이동진도요, 겉으로는 티를 안 내요. 안 내려고 해요. 하지만 이미 익숙하게 몸에 밴 편견과 그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이 머리의 이성이 요 마음과 이성이 충돌하는 모습을 길상이 앞에서 그대로 노출하고 맙니다. 내가 이런 신분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닌데. 아, 넌 다 좋아. 얼굴도 잘생기고 일도 잘하고 똑똑한데 근데 핏줄이 좀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핏줄은 고칠 수가 없잖아요. 일은 열심히 하려면 할 수 있어요. 아니, 몸은 치장을 할 수 있죠. 근데 피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길상이가 더 삐뚤어져 나가서 과부댁과 사귄다, 이 오기내와 사귄다는 말을 차단하지 않았을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일이 이렇게 되어가는 꼴을 보니 서희 쪽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서희는 길상이에게 진심이었던 거죠. 물론 이상현을 마음에 들어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유부남이었고요. 또 이루어질 수 없는 사이였기 때문에 애틋했던 거지,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의지하고 정말 좋아했던 사람은 길상이에요. 그래서 서희 성격에 길상이에게 굽히고 들어갈 줄도 몰랐기 때문에 회령에 사는 오기내를 직접 만나서 단판을 지으려고 했던 거예요. 길상이는 회령에 도착할 때까지도 서희의 이런 꿍꿍이를 몰랐는데요. 갑자기 서희가 날 그 여자의 집으로 안내해. 그 여자의 집 주소를 알려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에 아니, 애기씨가 거기를 왜 갑니까? 무슨 상관이게요? 하고 화가 나서 여관으로 돌아가지 않고요, 술만 마시게 됩니다. 여기부터가 진짠데요. 서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 묵었던 여관이 한양여관이거든요. 한양여관집에서 일하는 아이를 데리고 오기내를 제발로 찾아갑니다. 길상이 없이요. 가서 보니까요, 아유, 너무 낡은 곳이에요. 아이의 모습과 어미의 모습도 처량하고요. 그리고 오기내에게 이야기를 듣는데요. 오기내가 이렇게 말해요. 자신은 길상과 연을 맺은 사이도 아니고요. 그냥 도움을 주고받은 사이일 뿐이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에 서희의 눈에 들어온 게 있었으니 그게 뭐냐? 바로 길상의 낡은 목도리예요. 그게 오기내의 벽에 걸려 있는 거예요. 서희는 이곳에 길상이가 왔을 생각을 하니, 아니 그게 그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 뭐 순간의 욕정이든 아니면 동정이든 참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길상이를 좋아하는 마음에 좋은 일본 목도리 가게에서요, 목도리를 하나 사가지고 와요. 돌아와서 보니까요, 여관에 돌아와서 보니까요, 길상이는 이미 만취했어요. 어디 가서 술을 마시고 왔나 봐. 서희의 방에 떡하니 앉아있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생각도 못할 행동이죠. 문을 열고 들어오는 서희에게 하하, 최서희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그래, 그 여인에 가서 보니 어떻습니까? 코가 정수리에 달렸습니까? 하면서 막 나갑니다. 그런데 의외로요, 서희가 이런 도발에 잘 넘어가지 않거든요, 원래는. 그런데 서희가 폭발해요. 그 단단하고 굽힐 줄 모르던 서희는 목도리를 길상이 얼굴에 집어던지면서 나는 너랑 도망갈 생각까지 했어 라고, 다 버리고 달아나도 좋다는 생각까지 했다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당황하죠. 그런 모습을 본 길상이도 마음이 두근거리면서 어찌해야 할지 모릅니다. 여기에 이렇게 나와요. 푼수 없이 짓거린 길상이나 채무를 잃고 울어버린 서희. 푼수 없었다고 느끼는 이상, 채무를 잃었다고 느끼는 이상, 이들 사이에는 엄연한 거리가 있는 것이고 거리를 의식하면 할수록 멍울은 굳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서로 사랑 싸움을 한바탕 한 뒤로 대면대면한 상태로 회령에서 용정으로 돌아오는 마차를 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차를 타고 오다가 그 계곡에서 구르는 바람에 이 사단이 난 거죠. 둘 사이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건 다음 편에 기대해 주시고요. 주변 인물들도 잠깐 살펴볼게요. 새로운 인물의 면면이 드러나서 재미있었는데요. 윤이병이라고요, 상이학교 선생님이 있었는데요. 예전에 사귀던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 이름은 심금녀, 금녀라고 나와요. 괜찮은 집안에 넉넉지는 않아도 밥을 굶고 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금녀의 아버지가 투전에 빠지면서 아유 못됐어라, 금녀를 술집에 팔아 넘기기까지 한 거예요. 얼굴이 고와서 그런지
어떤 사내가 몸값을 치르고 이 금녀를 사갔는데요. 그 사내가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우리의 거북이 김두수였습니다. 심금녀는 김두수랑은 도저히 함께 살 수 없어 혐오하거든요. 그 생각에 윤희병을 찾아서 도망을 왔다가 윤희병네 학교까지 찾아온 김두수에게 다시 끌려갑니다. 하지만 다행히 김두수를 쫓는 장인걸과 박지연의 손에 인질로 잡혀서 그 둘과의 인연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녀의 사정을 딱하게 여긴 장인걸이라는 사람이 많이 도와줘요. 여기서는 이렇게 짤막하게만 나오고요. 다음 편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그 셋과 함께 연출을 향해 떠나죠. 김두수는 아시다시피 밀정인데요. 밀정이란 뭐랄까요? 남몰래 사람의 뒷조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서는 일본 편에 서서 몰래 일본을 편들지 않는 사람들, 독립운동을 할 것 같은 사람들을 조사해서 고해 바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윤희병 역시 약점까지 잡혔겠다. 김두수의 밀정 노릇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김두수는 용정에 직접 나타나는 일은 드물었거든요. 바쁘니까요. 그가 요구한 정보로는 최서희를 중심으로 이 움직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돈을 어디에 쓰는가 등등 이런 것들을 윤희병에게 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 용은요, 길을 가다가 주갑이라는 길동무를 만나게 되는데요. 사실 이 길동무를 만나게 된 이유는 뭐냐면요. 용이가 너무 굶주려 보이는 주갑에게 담배와 먹을 것을 나눠주면서 인연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용이의 그 고향 친구 영팔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영팔이랑 아는 사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은 앞으로 영팔이까지 셋이서 일을 함께 같이 하기로 하고요. 뭐 일이라 해도 거창한 일은 아니고요. 벌목을 함께 하기로 해요. 겨울이 되면. 그리고 이용은 마지막으로 자신이 정리할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 용정으로 돌아옵니다. 그 사이에 이민혜와 월선이는 또 한바탕 해요. 사실 이 둘이 한바탕 한 것의 원인이 누구냐? 바로 서희예요. 서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서희가 용정을 싹 불타고 난 다음에 그 땅들을 사서 새로 건물을 올리는데요. 거기에 월선이한테 국밥집을 하나 주겠다고 약조를 해요. 누구한테 약조를 하냐면 월선이의 삼촌 있죠. 공농인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을 거는데요. 그 대신 품행이 방정치 못한 이민혜는 그 건물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조건을 내건 거죠. 공농인은 어쨌든 이 사실을 이민혜에게 전달해야 하니까요. 이민혜에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민혜는 자기가 돈을 빼돌릴 구석이 없게 되자 아유 월선이한테 폐악을 어찌나 부리는지 온갖 화를 다 퍼붓습니다. 이제 그 모습을 알고 있는 용인은 어떻게 하냐면요. 용정에서의 삶을 싹 정리하고요. 이민혜와 이미, 홍이는 그냥 월선이에게 맡겨요. 그리고 새로 만난 친구 주가비를 데리고요. 용정을 떠나게 됩니다. 자, 토지 2부 2편 꿈속의 귀마동 여기까지였고요. 사실 아직 소개해드리지 못한 인물들도 있는데요. 그 인물들은 좀 더 구체화가 되는 다음 편에 계속 전해드릴게요. 지금까지 문화캐스터 레몬이었습니다.